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자 김장현입니다. 2학년 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어,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피드백에 있어서 1반부터 8반까지도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9반부터 11반까지는 개개인별로 피드백이 현재 제공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에 목요일이면 아마 1차 피드백이 끝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으신 상태에서 조금 더 학습 방법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1반부터 8반까지는 저를 만나진 않지만 이제 8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저를 만났죠. 논리학 시간 때. 그리고 1반부터 7반까지도 논리학 시간 때 저를 만나면서 다양한 이제 풀이 방법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그냥 보고 풀어야지가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좀 음미를 하시고 음미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학을 풀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론 이제 수학이라는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수학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우리는 언급을 하죠. 나선형 교육 과정이 정확하게 뭐냐면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단계가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야지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 나간다가 이제 나선형 교육 과정인데 무엇보다 좀 우리나라에서 교육 과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했다가 조금 하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럼 또 다음 영역에서 이거 했다 그럼 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요. 물론 지금과 같은 확률과 통계 이런 교과목은 확률과 통계만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위계성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계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좀 다뤘어야 하는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이 개념을 습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나 좀 개념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고등학교 1학년의 순열과 조합의 단원을 한 번 더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은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눈뽕 당하셨을까봐 미리 죄송합니다. 네, 가장 먼저 다루는 개념 바로 원순열입니다. 굳이 영어로 쓸게요. Circular Permutation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수는 n-1 팩토리얼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비교해야 될 내용이 그냥 순열이랑 원순열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인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은 어떤 요런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된다고 칠게요. 그리고 숫자 1, 2, 3, 4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숫자를 세 자릿수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느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카드 모양으로 생각하면 참 편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1한테 물어봅니다. 1아, 이 세 자리 중에 어디 들어갈래?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래라고 하는 거는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죠. 네 가지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1이 딱 차지했어요. 근데 1을 못 써요. 못 쓰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몇 번째가 되느냐.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2, 3, 4,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죠. 세 가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라고 하는 수 중에 또 2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또 지워지죠. 3 또는 4는 이제 한 명은 이제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뭐 4가 들어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를 보면 3 또는 4였으니 이제 여기가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동시 사건이라고 해서 곱셈을 표시하고 이 곱셈을 했더니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했고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순열. 근데 원순열은 쉽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앉는 사람, 여기에 앉는 사람, 여기에 앉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 이렇게 생긴 이 거리는 동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리는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에 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이 원에 앉히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A, B, C로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A, C, B로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AC로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BCA로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CAB로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CBA라고 앉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순열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3팩이잖아요. 그죠? 3팩토리얼. 근데 이게 3팩토리얼 맞아? 잘 보세요. 여기에 A 앉겠습니다. B 앉겠습니다. C 앉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봤어요. 요렇게 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A, B, C죠. A, B, C 알겠어요. A, B, C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 상태에서 봤어요. 요렇게 읽고 있잖아요. B, C, A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봤어요. C 쪽으로.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C, A, B죠. 뭐예요? 이거 셋은 같은 겁니다.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같은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 같아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1번과 4번과 5번이 같은 상황이고요. 숫자를 바꿔서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A, C, B. 그러면 BAC도 같을 거고 얘도 같을 거예요. 그죠? 2번, 3번, 6번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로 보겠다는 걸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몇 개예요? 세 개죠. 아, 그냥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 걸로 따져서 우린 3을 나누는구나. 그래서 2 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3-1의 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직순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제가 이제 왜 직순열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이잖아요. 원이어서 좀 더 구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직순열 요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붙이나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트레이트 퍼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ABC 아까 ABC 요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계속 연달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BC 있죠? 그 다음에 BCA 있죠? 그 다음에 CAB 있어요.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요렇게 보면 같은 경우가 세 개 생기는구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A, C, B 이 부분도 그러면 따지고 들어가야겠죠? A, C, B 그럼 똑같이 써요. A, C, B, A, C, B, A, C, B, A, C, B 그럼 이렇게 쓴다고 가정하면 역시 마찬가지. ACB 있죠? CBA 있고요. BAC 있습니다. 역시 이 세 개는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복되는 이 부분이 이제 빠지는 상황이니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아시고 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걸로 제시를 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이 드실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가지고 온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원형의 세전 테이블에 또 짜장면과 볶음밥이래요. 그죠? 참 이게 4교시 때 하면은 이거 나올 때마다 막 현타가 와요. 먹고 싶은 음식 막 얘기할 때 나 짜장면 좋아해요. 아니면 나 볶음밥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니면 뭐 중식이니까 뭐 탕수육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좀 더 나는 가격 나가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깐풍새우 뭐 이런 거 고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쨌든 뭐 짬뽕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 좋아합니다. 짜장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8가지 음식을 놓는다고 가정할 때 이제 1번과 2번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죠. 짜장면과 볶음밥이 이웃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음식에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짜장면과 볶음밥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뭘로 보겠다는 거냐면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음식 세트가 나올 거냐면 7가지 세트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 7가지에서 한 가지는 짜장면과 볶음밥을 하나로 보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7가지를 어떻게 하겠다? 네,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형의 테이블에 음식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원순열이죠. 예, 원순열이니까 그럼 뭐 알겠네. 7 팩토리얼을 7번 겹칠 테니 우리는 6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짜장면이고 여기가 볶음밥이에요. 어때요? 이거 알겠어.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볶음밥이고 여기가 짜장면이에요. 어때요? 맞아요. 순서가 체킹됩니다. 순서가 체킹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네, 2배 하셔야 나온다는 거죠. 2배. 그러면 아마 6팩토리얼이 720인가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440 나올 겁니다. 요렇게 이제 푸는 건데 2번은 또 뭔 상황이래요? 자, 짜장면과 볶음밥이 마주 앉는답니다. 그럼 뭐 마주 앉는 걸로 요렇게 체킹을 하고 나머지를 그려보죠. 요렇게요. 그러면 어, 자, 이렇게 일단 묶일 겁니다. 이렇게 묶여요. 그럼 또 여기가 짜장면이고요. 여기가 볶음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써요. 짜장면 색한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아까 원순열 제가 체킹한 거 봤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짜장면 뭐 등등등 있겠고 여기 또 볶음밥 이렇게 일단 뭐 써놓고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짜장면, 볶음밥 요렇게 8개가 체킹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볶음밥이 시작해서 짜장면으로 가는 이 상황까지 체킹될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떤 상황? 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거랑 마주 보는 거랑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 세트로 보는 건 맞는데 원순열로 넣고 이 상황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요렇게 끝나요. 그래서 720까지가 나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리를 바꿨을 때 그것을 기록을 남겼을 때 순서를 쫙 해요. 그랬더니 요렇게 나오면 이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원순열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찍지 않고 계속 연달아 하겠습니다. 제가 하단에 이제 순열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세 가지 상황을 제가 타임라인으로 걸어버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중복 순열. 우리는 이제 영어로 permut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중복 순열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그냥 permutation.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잘. 예. 지금 현재 시각이 저녁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일찍 잘 겁니다. 물론 학교 등교도 제가 7시 정도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도 찍고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1학년 영상도 찍어야 되고 지금 확률과 통계도 찍어야 되고 나중에는 논리학도 찍을 겁니다. 논리학도 찍을 거예요. 1반부터 7반까지 제공되는 논리학에서 또 찍을 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기록에 남겨놔야겠더라고요. 예. 왜냐면 학교에서 물론 영상 촬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상황도 이제는 마련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20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고민 정말 많았어요. 갑작스러운 온라인 상황. 물론 2주 뒤 입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맞긴 했지만 고민해보면 그 코로나는 정말 많은 걸 바꿔놨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얼굴 말고 이제 버추얼로 하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한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선생님도 버추얼로 데뷔하시죠. 아, 저는 이미 얼굴이 팔렸어요. 영상 제가 몇 개 찍어 놨었거든요. 뭐 수학교육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전공 얘기도 하고 뭐 등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이 나왔는데 뭘 또 하나요? 그리고 거기에 가려면 최소 협약이 돼야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협약이 될 수 없어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세 명입니다. 세 명. 여기 1등이고요. 여기 2등이고요. 여기 3등입니다.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해보세요. 구하셨나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A가 1등 있어요. 그 다음 B가 2등, C가 3등 나올 수 있고요. A, C, B 나올 수 있고요. A, B, A가 아니죠? B, A, C가 될 수도 있고, B, C, A가 될 수도 있고, C, 죄송합니다. 제가 넘긴다고 한 거를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C, B, A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여섯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1등, 2등, 3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요. 1등, 1등, 1등이에요. 근데 여기는 종목 A를 걸었고 B를 걸었고 C를 걸었네. 각 종목마다 1등을 뽑으려고 합니다. 각 종목마다. 그러면 A가 다 1등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A가 1등, B가 1등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가 두 번 하고 C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C가 모두 1등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포함해서 얼마가 나오겠냐 이거죠. 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A라는 종목이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3명이죠. B 종목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역시 3명입니다. 그죠? C 종목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 역시 3명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동시 상황이죠. 곱하기 얼마? 27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근데 아까 이렇게 그냥 A, B, C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3P3이죠. 그래서 우리는 3 팩토리얼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다른 기호를 써야 된다. 뭐냐면 이 기호입니다. 3파이 3. 그래서 이 기호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요. 3의 세제곱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 이것이 27가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기호를 잘 안 써요. 놀랍게도 중복순열에 대해서 파이를 쓰는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하면 이제 보시겠죠? 그때 중복순열의 문제가 나왔다 파이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 실생활에서 문장제에서 파이를 쓰지 않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왜 안 쓴다고 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r개를 택한다. 근데 중복순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여. 짧은 말로 중복 허용.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n 파이 r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 기호는 n의 r 제곱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인터뷰를 하시면 돼요. 인터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A 종목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 자, A 너 몇 등? 자, A 할 수 있죠? B 할 수 있죠? C 할 수 있죠?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세 개. 경우의 수가 나왔네. 그럼 B 종목도 마찬가지네. A 종목 가능하고 A 사람 가능하고 사람 B 가능하고 사람 C 가능하죠. C 종목도 마찬가지. A 가능하고 B 가능하고 C 가능하죠.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야. 5개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짝수. 일단 네 자릿수만 구해보자. 1, 2, 3, 4, 5네요. 자, 몇 개 들어옵니까, 여기? 네, 5개 들어옵니다. 몇 개? 5개. 여기 5개. 여기 다 5개네? 왜?
네, 중복을 허용한다며요. 그럼 얼마? 이때는 이렇게 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 5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625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짝수네. 짝수가 뭐예요? 2의 자연수만큼 곱해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다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수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짝수죠.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1의 자리에만 영향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뭐 있습니까? 네, 2랑 4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5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5개, 여기 5개인데 1의 자리에서 안 들어오는 게 이제 있죠. 2 또는 4래매요. 그래서 몇 개? 네, 2개. 요렇게 이제 곱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250이 되겠죠.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숫자는 똑같이 5개라 하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짝수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네 자리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짝수네. 네, 여기 짝수죠? 0, 2, 4가 있습니다. 몇 개? 네,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5개. 여기는 네, 4개죠. 0은 빠져야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곱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0, 여기가 15니까 350, 300이죠? 50이 들어가진 않죠. 네, 3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파이 썼나요? 파이 없어요. 네, 파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것은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냥 계산하시면 되지 얘가 얼마냐라고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확률과 통계 범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때부터 선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진열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가 길어요. 예. permutation including the same something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게 n개입니다. 근데 n개 안에 같은 게 이렇게 묶여요. 그거를 얘가 p개가 있네. 또 같은 것이 있어. q개가 있네. 또 같은 것이 있어. r개가 있고요. 등등등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s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니까 일단 n 팩토리얼이죠. 근데 같은 거는 여기서 받구나 안 받구나 똑같으니까 이 개수만큼 이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하나 붙는 거죠. 이게 여기 조건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지만 작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1팩토리얼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1팩토리얼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제 등호가 들어갑니다. 뭐 어쨌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만 제시를 해볼게요. 음, 교과서에 있는 문제긴 합니다. orange, 오렌지 아니고요. 배열하다입니다. 배열하다, 뭐 처리하다인가요? 처리하다도 아마 단어에 있던 것 같은데 이 배열하다에 대해서 문자를 나열합니다. 나열을 해요. 자, 몇 자리? 7개. 7개가 있는데 이 7개를 나열하는데 일단 중복되는 게 뭔지 봅시다.
A 중복이죠? A A 또 R R 요렇게 두 개가 중복되니까 얘네는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같은 게 일단 두 개씩 있네. 여기도 두 개씩 있고. 그러면 전체 일곱 개를 나열합니다. 인데 두 개가 겹치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이 좀 힘들 거예요. 7, 6, 5, 4, 3, 을 2, 1. 그러면 참 그러네요. 그죠? 네. 7, 6에 35 곱하기 5, 20, 30 이러면 70에 맞나요? 1050인가요? 혹시나 계산이 틀렸다면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고정을 해요. 겹치는 것끼리 이렇게 고정을 해요, A가. 그러면 다섯 개 상황에서 이제 두 개 나누면 되죠. A는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2팩토리얼 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60이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PQR이 있었을 때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뽑은 것만은 아니에요. 뽑은 것만 아니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10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10번, 11번이 이제 제가 했던 반에서는 풀이를 안 했을 건데요. 이제서야 풀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래요. 그리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가야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 일단 1번만 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P 지점 가는 거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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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그건 뭐예요?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네 개의 경로가 있는데 같은 게 세 개 있네. 위로 가는 거 세 개. 네.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 봅시다. 여섯 개 중에 몇 개? 네, 다섯 개죠. 그러면 얘 4, 얘 6. 이러니까 곱하는 상황이죠.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1번은 알겠어. 근데 2번은 2번. 여기가 이제 제가 이거는 지워볼게요. 이제 빨간색은 지워보고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여기 가능하죠. 여기를 Q라 하겠습니다. P점은 당연히 가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데요. 여기 가능하죠. R, 여기 S.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봐야 하냐면 Q까지 가는 거. 일단 A에서 Q까지 가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지. 네, 한 가지죠. 이건 알겠어.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나왔어요? 24가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여기 R.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요. 어때요? 그러면 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일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R에서 B로 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A에서 R로 가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죠? 직선이니까. 근데 R에서 B로 가는 거 따져볼게요. 그럼 몇 가지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가나요? 5팩토리를 5로 나누네요. 다섯 가지죠. 끝났네.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네요. 이제는 각각 따로따로니까 더하면 30까지다.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A에서 P를 거쳐 B로 간다 했을 때
이 방법도 아실 것 같긴 해서 뭐냐면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더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A에서 P 네 가지 나왔네요. 또 P에서 B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도 이제 네 가지가 지워지니까 여기 한 가지, 그다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섯 가지. 네, 그래서 더하면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요. 7차 개정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이 단원이 항상 나왔어요. 문제 푸는 방법 찾기라고.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 찾기가 뭐냐면요. 실생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읽고 어떻게 풀래 이거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맨날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조건이 뭐야? 그 다음에 해결해봐. 요거였거든요. 어쩌면 이 문제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초등학교 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영재교육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추녀를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 가는 방법, 위쪽으로 가는 방법을 같이 동원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Q점, R점 해가지고서 이제 구해봤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Q점이라고 했고 여기를 R점이라고 했었을 때 P, Q, R 요렇게가 이제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에도 상당히 좋은 문제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이 너무 넓어서 그렇지 여기 다 끊어진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못 가요. 그죠?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길 다 봉시시켜 놓고 가는 거랑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다른 소재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바꿨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편해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1번 문제는 제가 다른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그때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영상을 찍었을 때 이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